예, 저희 다시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위수가 8인 비강군이 이제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부분의 명제를 봤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증명하는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잠깐 적어 볼게요. 우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 여기 18번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유한학대체는 이제 대수학대체이다. 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역에 대한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대수학대체는 유한학대체인가? 이제 이 역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일단 유한학대체가 대수학대체인 건 성립을 하고, 여기 이제 증명이 뭐 쭉 써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벡터 공간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뭐 저 V가 이제 n차원 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고, 어떤 집합이 그 차원에 있는 n보다 더 큰 원소, 그러니까 n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독립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n보다 더 많은데 독립이었으면 차원이 n보다 더 큰 공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차원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개수가 차원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갖고 있는 집합은 종속이어야만 한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증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요 종속이다 개념을 그냥 쓰기만 하면, 그래서 뭐 유한 차원이다, 뭐 n 차원이다, 뭐 이제 주어진 가정대로 쓴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원소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꺼낸 다음에 얘가 이제 차원이 n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0승부터 뭐 n승까지 이제 n 더하기 1개 원소들을 이제 구성을 시켜주면 차원은 n인데 얘는 개수가 n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독립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종속이어야만 하고, 종속이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풀어 쓰게 되면 적당한 1차 결합이 0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들은 다 0000으로 곱한 거 말고도, 그러니까 물론 0000이 아닌 개수들을 적당히 찾아서 1차 결합이 0이 되게 하는 상황이 있다. 그냥 종속을 그대로 그냥 풀어 쓴 거고, 결국은 저기 개수들이 모두 다 000 상황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알파 자리를 x라고 잡은 다항식은 개수들 중에 0이 아닌 항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0 다항식이 분명히 아닌 거고, 당연히 알파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요 식이랑 당연히 같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가 들어가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 AI들은 다 F에서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개수가 다 F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F개수 다항식이고, 그래서 F개수 다항식이고 알파가 근이고 0 다항식이 아니다 라는 상황이 충분히 얻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항식이 있다라는 게 바로 대수적이다를 확인한 거고, 그래서 무슨 원소를 뽑고 시작하든지 간에 대수적 상황인 게 확인이 되고 대수 확대체가 맞다. 실제로 종속을 풀어 쓰고 나서 그 종속에서 알파 자리를 그냥 x라고 잡으면서 그냥 증명이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받는 질문 중에서 이게 정말 서로 다른 게 맞느냐, 이게 혹시 똑같은 애가 나오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원소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알파의 3승하고 알파의 8승이 혹시 같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애가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혹시나 똑같은 애가 나왔다면 이 사항식에 대한 해가 분명히 또 되겠죠. 똑같은 애가 나왔다면 그냥 넘기고 난 다항식을 또 미지수에다가 x를 써주게 되면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 당연히 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똑같은 애가 나온다면 그 똑같은 애를 가지고 또 다항식은 충분히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대수학대체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혹시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다항식을 뽑으면 돼요. 그럼 바로 그냥 끝나는 거고, 결국 이런 상황이 없다면, 아예 똑같은 애가 없다면 이건 이제 n개보다 많은 거고 독립이 불가능하면서 이런 상황에 증명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역방향 쪽에 대해서 이제 예제 상황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적인 원소를 무한개를 넣는 상황들이 역방향에 대한 예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수적인 원소를 무한개를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무한개를 넣더라도 이건 대수적 확대체예요. 대수 확대체고 얘는 유한 차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역에 대해서는 뭐 이런 예제, 뭐 다른 예제들이 있고, 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이제 뭐 상군에 대해서 뭐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덩어리들끼리 연산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그냥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집합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상황을 보자면 이제 정수란 집합에다가 제곱에서 같아지는 상황일 때는 두 정수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이런 관계식은 이제 동치 관계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은 이제 동치 관계가 되고 그 동치 관계 때문에 분할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라는 함수하고 관계 있는 애들을 다 모아라라고 하면 2의 제곱하고 n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n을 모는 거고 이 동관계랑 똑같은 게 사실은 부호만 틀린 애들이야. 부호만 틀린 애들이어서 2하고 관계가 있는 애들을 모두 모아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하고 2만 모이 다른 애들은 제곱해서 같아지는 애가 없고 사실 모든 원소가 다 그런 형태대로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3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3하고만 관계가 있고 뭐 4는 마이너스 4하고만 관계가 있고 5는 마이너스 5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분할이 일어나고 0은 자기 혼자만 관계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덩어리들을 원소로 취급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덩어리의 이름을 뭐 3이 있는 덩어리다 라는 이름으로 쓰거나 마이너스 3이 있는 덩어리라고 쓰거나 어차피 대표 원소의 이름을 그 중에 누구를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 3이 있는 덩어리다 라고 쓰든 마이너스 3이 있는 덩어리라고 쓰든 덩어리의 이름을 쓰기에는 다 마찬가지 이름이 되고 결국 이 안에 써져 있는 원소를 이제 보통 대표원이라고 부르고 대표원이 바뀌었을 때도 연산에 대해서 정말 잘 정의가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예. 어쨌거나 이제 동치로 이제 덩어리들의 이름을 이제 보통 쓰듯이 이렇게 쓰고 덩어리와 덩어리 간에 이제 덧셈을 정의를 했는데 대표 원소가 더한 그 덩어리다라고 이제 덧셈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그럼 저 덧셈은 잘 정의되어 있는 게 맞느냐? 예.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원이 바뀌어도 연산이 정말 잘 통하는 게 맞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는 덩어리와 B가 있는 덩어리가 덩어리로서 같고 C가 있는 덩어리하고 D가 있는 거 덩어리로서 같을 때 왼쪽 길이 덧셈시킨 덩어리와 오른쪽 길이 덧셈시킨 덩어리가 정말 덩어리로서 같은 상황이 맞느냐 당연히 이게 깨진다면 당연히 좌변끼리 같고 우변끼리 같은데 이게 좌변끼리 우변끼리 연산식이 다르다면 이 등호가 깨진다면 정말 잘 정의되어 있는 거냐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보장이 되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저 연산이 잘 정의되는 게 맞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있는 덩어리에 대한 대표현을 2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원소를 대표현으로 써도 되니까 뭐 마이너스 2를 써도 되고 2를 써도 된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표현을 바꿔서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대표현을 바꿔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3 대신에 다른 대표현이 마이너스 3 써서 보면 좌변끼리 덧셈을 시킨 거하고 이제 우변끼리 덧셈을 시킨 거하고 봤을 때 이제 우변끼리 덧셈을 시키면 그대로 5가 있는 덩어리가 나올 거고 좌변끼리 덧셈을 시키면 마이너스를 있는 덩어리가 나올 건데 5가 있는 덩어리하고 마이너스를 있는 덩어리가 같은 덩어리가 맞느냐? 이게 같은 덩어리가 아니다. 결국은 대표현이 바뀌고 연산을 시도해 보면 등호가 깨진다. 이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잘 정의되어 있는 연산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덩어리들과 덩어리들 간에 어떤 연산을 시킨 다음에 그 연산에 대해서 체크를 뭘 해봐야 되냐면 좌변끼리 연산시키고 우변끼리 계산을 시켜도 정말 등호가 유지되는 게 맞느냐 이 물음표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이게 바로 잘 정의되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꼭 덧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대표 연소가 다를 여지가 있는 덩어리로서 같은 대표 연소가 다를 여지가 있는 덩어리로서 같은 그래서 덩어리로서 같다라는 저 상황이 있을 때 왼쪽 길이 연산시킨 덩어리와 오른쪽 길이 연산시킨 덩어리에 한 등호는 성립을 안 할지도 모른다. 지금 예제를 보면 안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이 등호가 정말 맞다면 그때 저 물음표 체크해서 맞다면 이건 잘 정의되는 연산이다.
그래서 대표현을 바꿨을 때에 대한 이 등호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저 물음표를 체크하는 것이 덩어리들끼리 연산을 시킨 것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기출 문제가 이제 정규 부분군을 가지고 이제 상군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증명 과정에서 이제 정규 부분군에 대한 뭐 상황들을 이용을 분명히 할 건데, 저희가 뭐 H가 정규 부분군이면서 뭐 그 안에 원소 H가 있다면 물론 정규 부분군은 이제 좌행렬을 집합하고 우행렬을 집합에 대한 등호 상황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호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좌행렬을 집합에 있는 원소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당연히 이쪽 집합에도 당연히 있는 게 맞다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는 이런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건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군의 원소의 앞에 있는 원소를 뒤로 넘기는 게 가능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규 분군의 원소의 뒤에 있는 원소를 앞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H가 같다라는 보장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소를 교환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거의 교환한 거하고 맞먹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규 분군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이동하거나 앞에 있는 애를 뒤로 이동하는 이런 이동하는 상황은 가능하다. 이동하는 관계에서 얘가 바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 정규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19번 기출문제 상황이 이제 n이 이제 정규 부분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군에 이제 덩어리들이 이제 원소로 있을 텐데, 뭐 그 덩어리와 덩어리들을 연산을 시킨 정의를 그냥 대표 원소가 연산시킨 덩어리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연산에 대한 정의는 이 정규 부분군 조건 하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정규 부분군이 아니라 그냥 부분군이기만 하더라도 그냥 뭐 좌행렬의 집합으로서 같다라는 상황이나 둘 중에 하나가 여건 계산한 원소에 대해서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같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같은 상황이고, 물론 지금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도 물론 부분군 상황이기만 해도 같은 상황이고, 결국은 증명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을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가시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해야 될 일은 뭐 덩어리로서 같다라는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왼쪽 길을 계산시킨 덩어리하고 오른쪽 길을 계산시킨 덩어리에 대해서 같다라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될 상황이다. 저게 보여지고 나면 이게 바로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인 거다. 결국은 여기 보여야 되는 그 등호 관계들을 그냥 대표연소 표현으로 다시 한번 써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의하기를 그냥 AC가 있는 덩어리, 뭐 얘는 BD가 있는 덩어리고, 결국 이 덩어리로서 같다라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여건 계산 시킨 거에 대해서 들어갔느냐, 이게 당연히 같은 말이고, 결국 여건 계산을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놓은 거랑 당연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 관계하고 이 포함 관계는 그냥 말 자체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말 자체가 똑같은 말이고, 가정되어 있는 덩어리로서도 같다라는 저 등호 관계도 결국 여기 앞에 있는 등호 관계는 얘가 n에 있다랑 같은 말이고, 여기 뒤에 있는 등호 관계는 또 얘가 n에 있다랑 같은 말이 되니까 결국은 이 원소에 대한 포함 관계가 저기 앞에 있는 첫 줄에 있는 등호 관계랑 똑같은 말이고, 이 포함 관계가 뒷줄에 있는 뭐 등호 관계랑 똑같은 말이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이는 상황을 해야 그게 이제 증명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이는 게 잘 정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A여건 B라는 표현은 이미 N에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여기 C여건하고 D는 지금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정규 부분군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정규 부분군, 얘는 지금 정규 부분군이고 얘가 정규 부분군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애를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정규 부분의 원소가 갖고 있는 일은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고 앞에 있는 걸 뒤로 넘기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얘가 넘어가든 시어 건디는 둘이 붙기 때문에 묶고 나면 n에 들어가는 상황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분군 정의 때문에 넘기는 작업만 한번 하고 나면 결국은 들어가는 얘기들을 다 완성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넘기는 얘기들을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이제 교환이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얘를 넘기는 상황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규 부분군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D를 넘기거나 얘를 넘기거나 다 가능하다. 여기 사인. 그래서 적당히 바뀌는 원소로 이제 다시 쓰면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결국은 D를 앞으로 넘길 수 있다. 뭐 얘가 바뀌는 상황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고 뒤에 있던 D를 앞으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넘기고 뭐 N의 원소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허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D가 앞으로 이동하고 나면 이 둘이 이제 붙기 때문에 N에 있는 상황들이 뭐 가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또 N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둘이 연산해도 N에 들어간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결국은 넘기는 작업을 정규 부분군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의해서 이 방향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는 게 무리가 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써져 있는 부분을 그냥 읽어보시면 뭐 덩어리로서 같다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얘네들이 N에 있다라는 거랑 말 자체가 이제 같은 거고 또 얘는 지금 정규 부분의 원소이기 때문에 앞뒤로 넘기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서 아까 써져 있는 얘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D라는 애를 앞으로 넘기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작업을 쭉 거치면 이 얘기도 충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맨 앞에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는 거, N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거고 저기 맨 앞에 있는 원소가 N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것 자체가 덩어리로서 같다. 결국은 얘가 앞에 있는 좌행으로 집합 길이가 같다. 그래서 잘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정규 부분군은 잘 정의되는 연산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결합법칙 얘기나 이제 항등원 얘기나 역원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군의 구조도 당연히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뭐 핵심적인 부분은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정규 부분군이면 잘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부분군이 아니라면 잘 정의되어 있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S3에서 원소 2개짜리 부분군 같은 경우는 정규 부분군이 아닌데 대표 원소를 얘로 쓸 때하고 얘로 쓸 때하고 덩어리로서 이제 같고 대표현을 얘로 쓸 때하고 얘로 쓸 때하고 이제 덩어리로서 이제 같은 상황이 맞는데 왼쪽 길을 계산을 시켜놓은 덩어리하고 오른쪽 길을 계산을 시켜놓은 덩어리를 비교하면 같지가 않은 거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정규 부분군이 아니면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저렇게 생긴다. 그래서 정규 부분군이어야만 이 상군에 내린 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 이제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이제 크로네커 정리를 이제 증명하라라는 문제고 구체적인 다항식으로 얘기를 좀 미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저 22차 다항식에 대해서 뭐 Q라는 채를 개수에 둔 저런 22차 다항식에 대해서 이 채 안에서 해가 정말 있느냐 저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뭐 채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해를 다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보장을 하지는 않는데 얘보다 더 큰 동네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확대체 중에서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동네로 올라가서 찾다 보면 저 다항식의 해를 갖고 있는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다. 그걸 저희가 크로네커 정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윗동네로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해가 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 그 동네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저 기하 다항식으로 생성시킨 극대이데알로 자른 저 상환이 이제 위에 있는 동네인 거 있고, 그러니까 Q의 확대체이면서 해로 갖고 있는 상황까지도 해결하는 동네가 맞다.
그래서 결국 크로네커 정리의 상황에 의하면 채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을 뭘 주고 시작해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해가 있는 동네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다 모아서 이렇게 쓰고 페퍼라고 부르기로 한다. 예. 그래서 채가 개수에 있는 다항식을 뭘 주면 위로 가다 보면 해가 한 듯이 나타나는 공간이 있고, 그럼 해를 모조리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고 페퍼라고 부르기로 한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한참 위에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집합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부분적으로 역시 필요한 개념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역시 채를 개수로 갖는 이제 다항식하는 이제 PID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하학 다항식으로 생성을 시켜놓고 나면 동네가 PID고, 기하학으로 생성시키고 나면 이제 극대이데알 개념을 역시 갖고 있고, 그래서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을 극대이데알로 자르게 되면 역시 채의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얘가 또 Q보다 크다라는 개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대체도 성립을 한다. 예. 그리고 이 녀석이 그대로 다시 이 녀석의 해도 갖고 있는 상황까지도 많다. 예. 그리고 이제 확대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이제 포함관계로 이제 다시 적어보면, 물론 저기 위에 있는 집합은 대표원소에다가 유리계수 다항식을 누굴 써도 관계없는 상황으로 집합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를 특별히 상수 다항식으로 대표원 자리를 적었을 때 당연히 이제 상수 다항식만 적을 때하고 이제 모든 다항식을 적었을 때하고는 당연히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더하기 I라는 애하고 이쪽 A라는 애가 대응 관계를 주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동형에 대한 대응 관계까지도 만족을 해서 결국 얘네들은 동형이고, 그럼 저희가 동형인 거는 이제 같은 거를 취급을 해도 무리는 없고, 그냥 두 개를 같은 거로 취급을 하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얘도 같은 걸로 취급하면 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가 없고, 결과적으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Q의 확대체라고 그냥 부른다. 예. 결국은 직접 원소 표현에 대해서는 얘하고 맞지 않지만 확대체란 이름으로 부르고, 그럼 실제적으로 연산을 시킬 때는 이 표현대로 적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예. 어차피 원소 표현을 이렇게 적어야 이 동네에서 계산하기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바꾸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크로네커 정리에 증명하는 상황도 그렇지만 그냥 대표원 자리를 x라는 다항식으로 두고 뭐 해인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해가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직접 x가 대표원에 있는 애를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상수처럼 써있는 5를 5 더하기 i라고 써야 이쪽 동네에 대한 원소 표현으로 쓴 거이고, 그래서 그냥 5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이름을 맞춰서 쓴 거고, 대표원끼리 결국 다 계산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써진 이 다항식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i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i라는 거는 여기 윗동네에서 결국 자르고 있는 녀석이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물건이고, 결국 여기 윗동네에서 0의 역할을 하는 물건이다. 예. 그리고 대입을 한 결과는 0이 나오는 게 맞고 결국 해가 되는 게 맞다. 예. 결과적으로 크로네커 정리의 증명도 그냥 이런 애를 직접 넣어보면 0이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해가 되는 걸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 이런 개념이 성립한다. 그래서 일단 뭐 F가 채고 거기에 어떤 N차 기하학당식 F가 주어지고 나면 이 F에 대한 해를 이 채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더 큰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해를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저 구체적으로 큰 동네가 얘로 생성시킨 걸로 자른 그런 채가 구체적으로 찾는 확대체인 것도 맞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얘는 극대이데알이고 자르면 결국은 뭐 채까지도 되고 F를 포함하는 개념도 갖고 있고
확대체 개념이 맞으면서 얘도 해가 있는 동네까지도 맞다. 이거를 크로네커 정리라고 부른다. 예. 예, 그래서 뭐 증명은 아까 한 얘기를 그대로 다시 적으시면 돼요. 이제 뭐 PID 개념이 있는 동네고 기하학으로 생성시키면 극대의 이데알 개념이 있고 자르면 이제 최의 개념을 갖고 있고 뭐 그냥 X가 대표원에 있는 원소를 직접 넣어주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상수항은 이 표현으로 적어야 이제 원소 표현의 이름이 맞고 대표원끼리 다 계산시키다 보면 여기 대표원 자리에 똑같이 다항식이 잡히고 결국 F라는 이름이 그대로 잡히는데 F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I가 되는 게 맞고 결국 0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알파가 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저기 윗동네에서는 항상 해가 있는 게 맞다. 예. 그걸 크로네커 정리라고 부른다. 예. 예. 이제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이제 PID에서는 기하권으로 생성시켰을 때 이제 극대 이데알이 맞다. 그거를 확인하는 이제 그 다음 기출 문제고 참고적으로 정수계수 다항식화는 PID가 아니고 이제 기하권으로 생성했을 때 극대 이데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X가 이제 기하학 다항식이 맞느냐? 당연히 저건 차수 낮은 다항식으로 당연히 나눈 상황들이 아예 안 될 거고 당연히 기하학이 당연히 맞아요. 근데 X로 생성을 시켰을 때 이제 극대 이데알이 맞느냐? PID에서는 저 개념이 맞고 다음 기출 문제가 저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다음 기출 문제인데 PID가 아닌 동네는 기하학으로 생성시킨 게 극대 이데알이라는 개념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전체랑 이제 주어진 이데알하고 이제 등호까지도 없는, 등호도 성립하지 않는 적당한 이데알이 하나 있는 걸 보여주면 극대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상수항이 짝수인 상황들의 집합을 적으면 얘는 이제 2에다 뭘 곱하고 x에다 뭘 곱하고 이제 덧셈을 시켜서 모으내고 그럼 상수항에 이제 짝수인 애들이 쭉 모이는 집합이 나오는데 당연히 전체 집합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전체 집합에는 상수항의 홀수네가 당연히 있으니까 다르고 여기에는 상수항이 0인 애들만 있는 거고 그래서 상수항이 4인 뭐 x 더하기 4 같은 쟤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는 x 더하기 4가 있고 여기는 x 더하기 4 같은 애가 없고 그래서 등호가 분명히 안 들어가고 얘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애가 분명히 맞아서 극대 이데알이 아니다. 그래서 기하권으로 생성했을 때 극대 이데알이냐 그게 PID에서는 성립하고 그게 다음 기출문제고 지금 정수계수 다항식하는 PID가 아닌데 기하권으로 생성한다고 해서 극대 이데알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제 PID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21번 틀다라는 이름으로 썼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21번하고 지금 21번 틀다는 아예 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21번 틀다 문장으로 볼게요. 동네가 PID고 이제 기하권이고 생성시키고 나면 극대 이데알인 게 맞다. 잠깐 이것만 보시면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얘는 PID인 동네이고 이 PX가 이제 기하학이면 생성할 때 극대 이데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말이다. 예. 증명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21번 틀다로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상황을 보자면 얘가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에 대한 증명을 할 거니까 뭔가 중간에 J라는 녀석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저 J가 왼쪽하고 등식이 성립하는 거 내지는 이제 전체하고 등식이 성립한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제 극대 이데알이 맞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J 또한 단항 이데알로 쓰는 걸로 증명을 시작한다. 왜냐면 PID이기 때문에 그럼 PID이기 때문에 J 또한 어떤 원소 하나의 배수 형태대로 이제 쓰고 시작할 수 있다. PID가 아니면 여기서부터도 시작을 못하고 PID이기 때문에 하나로 생성하는 표현으로 쓰고 시작할 수 있다.
뭐 그대로 요약해서 결국은 B의 생성 집합 안에 A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A라는 원소를 그냥 B의 배수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B의 배수 집합에 A가 당연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적당히 곱해서 A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다. 예. B의 배수 중에 A가 있으니까 적당한 R이 존재하고 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들이 있고, 예, 다시 한번 써놨어요. 이제 A가 이제 BR이 되는 그런 적당한 이제 R이 있고, 또 가정대입기를 여기 기하권 가정이 이제 있으니까 기하권소를 저렇게 B나 R을 곱으로 쪼개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기하권은 둘 중에 하나가 가역원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하권이다라는 그 정의 상황에 의해서 B가 가역원이거나 R이 가역원이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가역원이어야 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씩으로 뭐 시작을 했다가 왼쪽 등호나 오른쪽 등호에 대한 얘기들을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증명하는 일이다. 예. 하나는 이제 B가 만약에 가역원이다라고 두면 이제 가역원을 갖고 있는 이데알은 당연히 1도 갖고 있고 전체 집합이 된다. 그죠? 그래서 B가 가역원이면 저기 전체랑 J가 등호로 성립을 한다. 만약에 이제 R이 가역원이면 여기 양변에 R의 여건을 연산을 시키는 등호 관계도 그대로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양변에 R의 여건을 연산시키는 등호 관계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A에다가 뭔가 곱해서 B를 만들었기 때문에 A의 배수 안에 B가 있다. 이런 관계도 지금 얻은 거다. 결국 이쪽 포함 관계를 얻었다. 왜냐면 이렇게 B가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B가 이제 A의 배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B의 배수 전체가 이제 A의 배수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결국은 원래 시작했던 포함 관계랑 반대 포함 얘기가 지금 얻어지는 거고, 등식까지도 확인한 거가 된다. 이렇게. 결국은 전체랑 등호가 되는 얘기 내지는 왼쪽하고 등호가 되는 얘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 되려면 PID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PID가 아니면 이런 증명을 할 수 없고, 아까 정수계수 다항식환처럼 안 되는 경우들을 뭐 볼 수 있다. PID에서 이런 개념이 성립한다. 얘는 그냥 이름만 바뀐 거고 증명이 똑같아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까 21번 틸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그냥 이름만 다항식으로 써져 있을 뿐이. 이제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이제 순환군에 대한 뭐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순환군이면 개수가 만약에 무한개면 정수 덧셈군하고 아예 같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밖에 없고, 원소가 만약에 n개인 유한군이면 zn하고 같고 저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순환군이면 개수를 하나 줬을 때 그 개수에 맞는 순환군이 하나밖에 없다. 동형 입장에서 한 가지씩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22번이 이제 원래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무한집합인 순환군 G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건 이제 정수하고 개념적으로 같은 군이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를 정의하기를 이제 여건으로 대응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름만 그대로 다시 정수 이름으로 바꿔주면 얘는 구체적으로 정수랑 같아서 이제 무한순환군 이제 정수에 대해서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대응을 여건으로 대응하는 덧셈군이니까 n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n이고, 여기를 그냥 정수 이름으로 다시 바꾸면 그냥 옮겨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나 22번 틸다를 풀어내는 거는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풀이가 잘 적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풀이가 안 적힌다면 뭔가 동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잘 풀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풀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 22번의 풀이를 보면 22번 틸다의 풀이를 각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22번이 잘 써진다면 22번 틸다도 잘 써져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22번으로 볼게요. 22번으로 보면 이제 무한순환군에 대해서 이제 여건으로 정의한 시그마가 이제 동형사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가로 1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순차적인 증명은 뭐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어쨌든 준동형이냐, 단사이냐, 전사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좀 해보면 결국은 A, B를 보내면 A, B의 여건이고,
결국은 A를 보내고 B를 보내고 연산시키면 여건하고 여건을 연산시키는 거고, 얘네 둘이 정말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게 결국은 연산을 보존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자리가 바뀌는 상황에 등호가 정말 맞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미 순환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항군 가정도 있고, 그럼 가항군은 연산에 대한 교환을 충분히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 등호가 보장되는 게 분명히 맞고, 준동에서 쌓인 게 분명히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단사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핵을 구해서 원소가 정말 항등호밖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것도 같은 말인데, 이등호를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A가 보내진 건 A의 여건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항등원으로 대응이 될 만한 A를 찾는 게 핵에 대한 정의고, 그게 항등원 하나만 있다는 거하고 단사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정말 같은 얘기가 맞느냐, 이거이면 이거가 맞느냐, 이게 결국 단사가 맞느냐에 대한 얘기고, 양변에 A를 연산하면 얘는 A고 얘는 E가 나오니까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사 개념도 성립할 수밖에 없고, 뭐 전사 개념이 성립하느냐, 공역에 있는 일반적인 Y를 꺼냈을 때 그쪽으로 대응관계가 일어나는 정역 연소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건이 다시 여건 구하면 다시 Y가 나올 거니까 정역에 Y의 여건이라는 원소가 분명히 있고 이쪽으로 대응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전사도 분명히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연산 보존도 맞고 단사도 맞고 전사도 맞고 동형사상인 게 맞다. 뭐 다시 한번 쓰면 그대로 가로 1번에 대한 풀이다. 뭐 그리고 여기 등호는 이제 가항군이기 때문에 이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산 보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여기 양변에 A를 곱하면 이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여기 항등원밖에 없다라는 상황도 그대로 마찬가지고, 결국은 단사핵이다. 전사핵이 아까랑 똑같아요. 이런 애가 정역에 있기 때문에 전사다. 동형사상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질문은 이제 동형사상이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두 개밖에 없다를 밝히는 게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 질문인데, 그게 이제 무한순환군하고 유한순환군하고의 이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적어두도록 할게요. 만약에 무한순환군에서 만약에 생성원의 몇 승, 생성원의 몇 승에서 원소로서 같다면 지수에 적은 m과 n이 같은 거냐? 그렇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AM제곱하고 AN제곱이 같다. 만약에 결론이 부정되고 시작을 하면 양쪽에서 이제 m개씩을 소거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건을 m개를 양변에 연산시키고 나면 결국은 A의 적당한 연산에 대해서 2가 되는 부분을 바로 얻는 게 될 텐데, 그럼 결국 어차피 여기 어떤 정수를 하나 적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적당한 정수번 연산에서 이제 항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한집합인 순환군이다라는 말하고 모순이다. 그래서 무한이란 얘기하고 이 얘기는 바로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고 결국 성립한다. 그래서 저희 지금 22번 기출문제는 무한순환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얘기다. 예. 참고적으로 이제 유한순환군이면 요 얘기에서 요 얘기로 가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 20개짜리 순환군에서 뭐 생성원 중에 1이라는 물건으로 택하면 여기 이제 20만큼 차이 나는 숫자 아무거나 적었을 때, 그럼 이제 6번 연산하는 거랑 26번 연산하는 거는 20번 연산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20번 연산하면 항등원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을 이만큼 연산하든 1을 이만큼 연산하든 당연히 같고, m과 n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느냐, 유한집합이면 성립하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저희 기출문제는 무한순환군이어서 이 개념이 성립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해도 된다. 이 얘기가 진행돼도 된다.
그냥 다시 한번 썼는데 여기 A, MK 승하고 A의 1승에 대해서 같은 원소라고 했을 때 MK하고 1하고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유한집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보장을 하지 않고 이제 무한집합에서는 MK승하고 1승하고가 원소로서 같다면 지수에는 1과 MK에서 등호를 쓰는 상황이 무한집합에서는 맞다.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는 저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집합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 볼 기출문제는 이렇게 쓴다. 예. 그래서 이제 증명 상황들을 그대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순환군이니까 뭐 생성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함수를 정의할 때도 사실 생성원이 어딘가로 정의가 되고 나면 다른 것도 어차피 정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생성원만 어디로 갈 곳이 정해지면 생성원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성원이 가는 방향에 대한 정의를 해도 이게 함수를 정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또 전사하니까 어차피 동형사상이다 라는 상황은 함수로서 이제 전단사니까 공역에도 여기에도 당연히 A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A 쪽으로 대응하는 물건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정역의 원소 또한 어차피 A의 거듭제곱 연산으로 표현될 거고, 그 누군가가 이 A로 대응하는 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전사 조건에 의해서 저 등호를 만족하는 애들이 이제 존재해야 한다. 뭐 저런 M이 이제 존재해야 되고, 근데 A의 수가 지금 무한이고 A, MK승하고 A, 1승하고 이제 등호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한집합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MK하고 1도 등호로 성립한다. 근데 어차피 정수를 두 개 곱해서 1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1하고 1 곱하거나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원하는 K가 두 개 외에는 없다.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면 A가 A의 1승으로 대응하니까 뭐 생성원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고, 당연히 생성원이 자기 자신으로 가면 모든 애도 다 자기 자신으로 갈 거니까 K가 1이다라는 얘기는 항등사상이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가 A의 역원으로 가는 거고, 그럼 모든 애가 역원으로 간다라는 상황이고, 문제에 있는 시그마의 정의랑 일치하는 거. 결국 K 값이 두 개밖에 없고 결국은 뭐 동형사상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항등사상이다. 그래서 뭐 여기가 나온 이후에는 답이 두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고 나면 두 개밖에 나올 수 없고, 저게 얻어지는 바로 앞의 상황은 무한순환군 얘기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 기출문제는 이제 채 세 개가 서로 포함관계가 있을 때 뭐 사이사이의 차원을 곱한 거하고, 이제 F나 E나 K가 서로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고, 뭐 여기 사이사이가 다 유한 차원이었을 때 뭐 사이사이 차원하고 F하고 K까지 차원하고는 같다. 그래서 차원끼리는 이제 포함관계가 있다면 이런 등호관계가 이제 성립한다. 뭐 그런 상황을 이용해 보면서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기출문제가 이제 다음 기출문제. 그래서 뭐 적용되는 뭐 예제 상황들을 지금 두 개 써놨는데, 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의 4제곱인 위수하고 3의 세제곱인 위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기 3의 4제곱이다 라는 상황은 이제 4차원 확대체이고, 그 다음에 여기 27은 3의 세제곱이라 3차원 확대체인데, 그 3차원 확대체하고 4차원 확대체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그러니까 뭐 FP에 대해서 M차원 확대체하고 FP에 대한 N차원 확대체에서 포함관계가 있느냐 여부하고 차원이 나누느냐 여부하고 동치관계가 성립을 하고, 지금은 이제 3과 4가 나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뭐 이원에 대한 부분체 밑에 뭐 이투라는 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예. 3하고 4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동그라미 2번도 보시면 이제 차원이 만약에 소수인 상황이었을 때 단순 확대체냐 여부는 원소를 하나 첨가한 상황으로 등호가 써지는 게 가능하냐 여부인데, 어차피 어떤 원소를 하나 첨가를 하면 결국은 중간에 어떤 체가 들어가게 되면 사이사이의 차원을 곱해서 5랑 상황이 같아져야 되는데 5가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고 여기가 1이든 여기가 오고 여기가 1이든 어쨌든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가 같은 집합이든지 여기가 같은 집합이든지 할 텐데, 만약에 알파 자체를 Z3 바깥쪽에서 뽑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여기 등호는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나 여기는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등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이 등호가 되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원소를 하나 첨가한 체에 대해서 같아지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단순 확대체 상황이 맞다. 소수라면 어딘가 1이 필요하고 바깥쪽에서 원소를 뽑으면 이 등호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다. 어쨌거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개념이 이제 체 사이사이의 차원이 곱해졌을 때 질 바닥하고 꼭대기의 차원하고 곱한 거하고 같다. 그래서 다음 23번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두 체는 차원이 이제 10으로 주어져 있고, 그다음 밑에 체에서 어떤 기하학당식에 대해서 차수가 3이다라는 걸 가정이 있고, 뭐 근중에서 저 윗동네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럼 가능한 걸로 시작했을 때 모순이 나오는 얘기를 보이면 결국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체가 주어져 있는 거는 차원이 10으로 주어져 있고, 그럼 어떤 물건이 첨가되면 요 밑에 중간에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렇게 원소를 하나 첨가한 체하고 F까지 요 차원하고 알파에 대한 최소 기하학당식하고는 언제나 같은 자연수 값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기하학당식이 몇 자식이냐를 따져보면 될 텐데, 아까 문제 가정에 있는 그 3차 기하학당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기하학당식이 자동적으로 돼야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와야 되고, 근데 3하고 자연수를 곱해서 10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상황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 만약에 윗동네 K에서 있다라고 시작하면 좀 저 위에 그림이 될 테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이제 3차 기하학당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F의 차원은 이제 3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고, 결국 이 차원하고 이 F의 차수하고는 같아서 이제 3이 되고, 여긴 3이 되고, 문제에서 저긴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불가능하다. 3하고 10이 나누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가정이 잘못돼서 없다. 결국은 중간중간에 차원을 곱하면 저 10이 나온다. 뭐 여기 참고 문제 볼게요. 이제 만약에 전체가 이제 가항군이라면 뭐 부분군이 다 정규 부분군인 거냐? 뭐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사실 좌잉여로 집합하고 우잉여로 집합이 같으냐에 대한 얘기는 원소 자체가 다 똑같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고, 뭐 당연히 정규얘기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부분군이 몽땅 다 정규 부분군이 맞다면 가항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아닌 예제로 이제 사원수군이 있고, 다음 기출 문제가 이제 사원수군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제 다음 기출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 지금 24번 기출 문제를 보면, 일단 사원수군이라고 문제에서도 써놨어요. 이제 사원수군이라고 이름도 이제 써놨는데,
보시면 이제 원소를 8개를 갖는 군이에요. 원소를 8개를 갖는 군이고, 지금 보시면 A, B하고 BA가 달라요. 그래서 비가한 군이고, 그래서 원소가 8개짜리 비가한 군이 사실 종류가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원수 군인데, 그 사원수 군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GL이라고 쓴 거에 대한 이름은 이제 여기 이제 행렬식이 0이 아닌, 그러니까 가역 행렬들이 모여져 있는 곱셈군의 이름을 보통 저렇게 쓰고, 여기 SL이라고 쓰는 집합은 행렬식 값이 1이 되는 애들을 모은 집합을 그렇게 쓰기로 해요. 저기 GL이다라고 쓴 거의 이름은 행렬식이 0이 아닌 가역행들을 다 모아둔 어떤 곱셈군이고, 이게 문제 상황에 있는 8개를 구성시킨 이 집합이 이 곱셈군에 대해서 어떤 부분군이다. 그리고 구군의 이름이 뭐 사원수군이다. 지금 보여라는 상황은 모든 부분군이 이제 정규 부분군이 맞다. 그러니까 사원수군이 실제로 이런 상황이에요. 사원수군은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인 거를 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 사원수군은 이제 비가한군이고, 그래서 사원수군에 대해서 이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사원수군하고 이제 다른 원소 8개짜리 비가한군 D4하고를 잠깐 비교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D4에서 위수가 2인 원소하고 이제 사원수군에서 위수가 2인 원소를 세보면 이제 개수 상황이 다른데, 사원수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사원수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고, 물론 사원수군도 위수 8짜리는 없고, 이제 항등원을 빼고 얘도 하나 빼고 나면 남는 원소 6개가 있는데 그 위수가 4예요. 근데 D4 같은 경우는 위수가 2인 원소를 세려면 대칭 변환에 해당하는 녀석 4개가 다 위수가 있고, 180도 회전하는 것도 위수가 있고, 대칭하는 거 4개하고 180도 회전까지 5개고, 그래서 8개에서 저 5개랑 항등원 빼고 나면 2개고, 그래서 일단 사원수 군에 대해서 위수가 2가 되는 원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는 정보를 좀 미리 소개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원소가 8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확인하는 게 주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원소가 2개짜리 부분군에 대해서 정규 부분인가 이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원소의 개수가,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8의 약수기 때문에 뭐 요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이 경우면 당연히 항등원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 부분군이 될 테고, 또 8개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거고, 자기 자신도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4개면 8개에 대해서 4개는 정확하게 딱 절반이고, 지표는 2고, 이것도 정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1개짜리, 8개짜리, 4개짜리는 너무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2개짜리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을 하면 결국은 다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 돼서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위수 2인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소로 생성시킨 군도 딱 하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부분군도 유일하게 하나 있고 이 원소도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유일하게 하나 있는 부분군에 대해서 정규 부분군이 맞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출문제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썼지만 여기 뭐 8개나 4개나 1개짜리는 뭐 당연하게 되는 거야. 당연하게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고, 원소 2개짜리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게 뭐 구체적인 일인데, 구체적으로 원소가 2가 되는 물건을 직접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혹시 사원수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위수가 2가 되는 물건을 그 원소 중에서 2번에서 정말 항동에 나오냐를 찾으셔야겠죠. 어쨌든 사원수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위수가 2가 되는 물건을 직접 찾으셔야 되고, 사원수군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알고 있다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고선 계산을 시작하셔도 돼요. 어쨌든 위수가 2가 되는 원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에요. 저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 7개는 위수가 2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밖에 없고, 위수가 2인 부분군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소가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수가 2가 되는 분군도 하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런 행렬은 앞에다가 곱하든 뒤에다가 곱하든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죠. 어차피 단행렬하고 단행렬은 숫자 곱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정규가 되는 애일 수밖에 없다. 얘마저 되면은 나머지는 다 되기 때문에 정규 분군이 맞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사원수군이 이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황 혹시 알고 있다면 아시는 대로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하고, 모르고 시작하신다면 뭐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걸 좀 찾으셔야 되고, 어쨌든 이 하나 있는 녀석에 대한 정규성을 확인하면 다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모든 애가 다 정규 분군이 맞다. 예. 하지만 가항군은 아니다. 예. 저희 1시간 쉬었다가 볼게요.